과도한 조명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빛공해 수준이 전국 최고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 지역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계속 늘어나자 경찰이 직접 농촌을 다니며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당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후보조차 내지 못한 채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판결한 가운데 지역 노조에서도 복귀 명령에 불응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혹시 빛공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소음공해처럼 빛도 너무 과하면 공해가 된다는 건데요. 이 과도한 조명이 암까지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빛공해 수준이 전국 최고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시가 규제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보다 밤이 더 화려한 대구시 동성로. 매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빛들 때문에 낮인지 밤인지 분간하기도 힘듭니다. 반월당 근처의 한 병원은 아예 건물 전체를 화려한 조명으로 감쌌습니다. 주택가는 어떨까? 밤늦은 시각이지만 상가의 간판 조명이 반사되면서 아파트 안은 빛으로 얼룩집니다. 일부 가정은 거실에 블라인드를 내리지만 스며드는 빛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잠을 중간에 막 깰 때도 있고 머리도 공부할 때 가끔씩 아픈 것 같고 그래요.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주택가를 대상으로 빛공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구의 평균은 13.3룩스로 서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구 중구의 한 주택가는 허용 기준보다 4배 이상 높은 43.5룩스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공조명 밝기가 10룩스가 넘는 곳에 사는 여성들의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지역보다 12%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면증과 우울증은 물론 아이들은 근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빛이 이제 낮에 이게 빛이 비치고 또 저녁에 빛이 없어지고 그런 어떤 리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리듬이 이제 깨어졌을 때는 우리 몸에 코르티졸하고 멜라토닌의 그런 리듬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거죠. 대구시는 서울과 부산 등에 이어 지난달 빛공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그 기준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 네온사인 같은 게 지금 무분별하게 조도에 관계없이 설치됐는 게 법에서 일정 한도를 순수한 한도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내년에 대구 전역의 빛공해 실태를 조사한 뒤 과도한 인공조명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법원이 어제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판결함에 따라 지역 교육계에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항소를 준비하면서 정부의 복귀 명령에 불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노동부의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교조는 부당해직된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교육부는 발빠른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를 명령했고 단체 교섭 대상에서도 전교조를 배제할 것을 각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부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전교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구 교육에서 전교조가 교육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복귀를 하게 돼서 학교 안에서 분명히 학교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싸워 나갈 건데요. 그렇게 되면 교육청과 많은 갈등을 빚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인들이 이번 판결에 상관없이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달리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갈등과 충돌이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다음 달 14일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을 차지하려는 의원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구 경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당 내 지역 의원들의 위상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지역별로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김무성, 경기도의 서청원, 홍문종, 충청의 이인재, 경남의 김태호 의원 등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에는 나선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김태환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다 포기했고 유승민 의원은 내년에 원내대표를 준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는 움직일 생각이 없었고, 네. 다른 분들은 누가 나가면 우리가 적극 도와드려야 되지만, 네. 나갈 만한 분이 결국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했고. 새누리당 전체 당원의 11%를 차지하면서도 당권에 도전할 만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이 여당 내 대구 경북 정치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다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갈이 한다 하면 대구 경북부터 물갈이 하거든. 우리 대구 경북은 공천 주면 당선 지른다 이것 때문에 물갈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국회의장도 못 내고 당대표도 못 내고 이런 시기가 됐어요 지금. 하지만 국회의원 선수가 곧바로 당내 입지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중에 3선 이상의 다선 의원이 수두룩하지만 대구 경북 의원들은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임명직 국회의원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면서 대부분 당권에 도전할 정도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텃밭임을 자부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정치적 중량감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각종 지역 현안 추진에도 힘이 실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이 지난 17일 고열로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른바 SFTS 양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SFTS에 감염된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재정밀 검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 판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 대구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했는데 서구보건소는 잔디밭에 앉아 휴식한 적 있는 40대 남성이 최근 고열로 종합병원에 입원해 혈청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가 내일쯤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달성군에서 추가로 폐사가 확인된 농장의 토종 닭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검사한 결과 저병원성 AI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저병원성이기는 하지만 확산을 막기 위해 어제와 오늘 해당 농가와 인근 농가의 가금류 100여 마리를 매몰하고 소독과 방역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재 발생 후 5분 안에 도착해야 초기 진화가 가능합니다. 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 훈련이 오늘 경북 전역에서 실시됐는데 이른바 모세의 기적은 재현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 하지만 불과 100m를 못가 앞뒤로 꽉 막힌 도로에 갇힙니다. 사이렌 소리에도 차량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출동 중입니다. 양보해 주십시오. 양보해 주십시오. 좀 뚫리는가 싶더니 여전히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소방차 앞을 끼어드는 얌체 차량. 요란한 사이렌 경적도 소용없는 단큰 보행자도 등장합니다. 때문에 7km도 안 되는 거리를 8분이 다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긴급 차량 출동 시 일반 차량은 오른쪽으로 피해 잠시 멈춰서고 3차선 이상은 양쪽으로 비켜 가운데 차선을 터줘야 합니다. 그러나 구급 차량 출동 시간은 현재 평균 8분 18초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골든타임 5분 이내로 단축하고자 오늘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5분 이상 경과 시 화재의 확산 속도와 피해 면적이 급증하고 인명 생존율도 25% 이하로 떨어지지만 도내의 5분 이내 도착률은 5월 말 기준 30%에 불과합니다. 평상시 출동 훈련도 중요하지만 응급 상황에 협조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자세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더 많이 발생하자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예천군 지보면 국도에서 80살 정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해 경운기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1월 17일에는 구미시 고압의 한 도로에서 76살 권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3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이동하던 중 뒤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일반 다른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지각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판단되고, 이처럼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대비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8%가량 준 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17%가량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이 고령 운전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인지, 지각 능력 검사를 비롯해 운전 성향을 자가 진단하는 등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 성격대로 나오네요. 앞으로 계속 무조건 교통법규는 지켜야 돼, 가면. 그건 내가 잘 안 돼, 성격이. 근데 지켜야 돼요. 인생에 운전대 놓을 때가 곧 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나네요. 경찰은 차량에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스티커를 나눠주고 검사를 받은 노인들에게는 차량 보험료도 깎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 인지 능력과 지각 능력을 확인함에 따라 보다 더 안전 운전할 수 있는 습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경찰은 유관 기관과 함께 경북도 내 각지를 돌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시킨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태인입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어젯밤 9시 32분쯤 울진에 있는 한울 1호기의 원자로 냉각수 계통에서 열 교환기가 손상되면서 방사능 수치가 증가해 긴급 점검을 벌여 해당 기기를 교체하고 있으며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울 1호기는 지난 9일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는 제어봉 1개가 낙하해 원자로가 수동 정지됐고 현재 재가동을 위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경주시가 운영하는 노인 전문 간호센터에서 70대 노인이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센터 측이 보름 동안 치료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인이 혼자서 휠체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문이 열리고 나오는 순간 휠체어에 속도가 붙으면서 갑자기 앞으로 넘어집니다. 어깨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사고 당시 주변에는 요양보호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분 케어하는 동안에 어르신 옆에 어르신 벨도 있고 하지만 수시로 자기가 늘 이동을 하시는 분이 되다 보니까 말은 계속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더구나 센터 측은 뼈가 부러진 사실을 알고도 열흘 넘게 고령의 환자에 대해 병원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노인학대와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로 현장 조사와 함께 CCTV 영상 등을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운영하는 이 시설은 최근에도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체불로 논란을 빚었고 전체 직원 가운데 경주시 관리직 공무원이 20%나 차지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한바퀴 정미옥입니다.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2014 메디엑스포가 오늘 엑스코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계속될 이 메디엑스포에는 건강의료산업전과 한방엑스포, 의료관광전이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요. 230여 개 업체가 최신 의료장비와 신기술을 선보이고 무료 건강검진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주말에 한번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주군은 오늘 군청 대강당에서 성주 지역 고교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대도시에 비해 입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는데 2015학년도의 입시 전형과 수시 전략 설명에 이어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후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 중인 장승수 변호사의 특강도 이어졌습니다. 여름밤 무더위를 식혀줄 흥겨운 국악 공연이 매주 금요일 밤 펼쳐집니다. 경산시는 2014 우리 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 공연을 오는 9월까지 매주 금요일 밤 경산 생활체육공원 안에 있는 물소리 공연장에서 열고 있는데요. 국악예술단체들의 공연과 전통 타악 공연, 퓨전 국악 공연까지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관객들과 함께하는 전통악기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김천시 보건소는 오늘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구강보건 교육을 위한 인형극 공연을 열고 아이들에게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육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정육이었습니다. 제17회 6.25 참전 순국 소년병 위령제가 낙동강 승전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6.25 참전 소년지원병 전우회와 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 보훈청 관계자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숨진 소년병 합동 위령제를 열고 나라를 구하려다 목숨을 바친 소년병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민방위의 날을 맞아 대구에서도 화재 대피 민방위 훈련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실시됐습니다. 오늘 훈련에서는 교통은 통제하지 않고 건물에 불이 난 것을 가정해 대피하는 형태로 진행됐는데 동구 안심도서관과 수성구 범어도서관, 달서구 한샘초등학교 등 구군별로 한 곳에서는 화재 상황을 가정해 소방차가 출동해 훈련을 벌였습니다. 한국노총 대구본부는 오늘 달서구 근로자복지관에서 노조원과 가족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참사 때문에 무기한 연기했던 제124회 노동절 기념행사를 열고 모범 근로자를 표창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소임을 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당초 5월 1일 행사에서는 축하 공연이 예정돼 있었지만 오늘은 단체장의 축사만 하는 등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경주경찰서는 경주시청 도시과 소속 공무원 47살 A씨를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쯤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4%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뒤 조사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